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31명이 추가됐습니다. 진주에 이어 사천과 김해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만드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됩니다. 시범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식어종의 황태자로 불리는 대왕 북바리가 남해안에서 겨울나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민들은 생산비도 줄이고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국내 연구진이 오염수 방사성 물질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천 공군부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1명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31명입니다. 진주 14명, 사천 7명, 김해 6명, 양산 2명, 창원과 밀양 각각 1명입니다. 진주 지인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명, 사천 음식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4명입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4차 대유행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천 공군 훈련 비행단 소속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군은 확진된 간부 1명이 지난 16일 민간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4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168명은 음성입니다. 추가로 400여 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까지 연장하고 사천시는 5월 2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김해시는 27일부터 2단계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시군별 거리두기 단계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유흥시설 5,289곳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출입 확인용 CCTV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핀셋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대왕 북바리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바다수온 상승 추세에 맞춰서 고수온에 잘 견디는 양식 어종으로 개발했는데요. 그동안은 겨울나기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해안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양식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에 입식한 대왕 북바리가 겨울을 나고도 활발한 먹이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왕 북바리는 일본과 하와이에 서식하는 대왕바리와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는 북바리를 교배시킨 교잡종입니다. 고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살려 최근 바다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폐사가 잦은 조피볼락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월동이 어렵다 보니 가을철 집중 출하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육상으로 옮겨 겨울을 나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월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 통영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500g 개체의 60%, 800g 개체의 75%가 살아남았습니다. 한 해를 더 넘어가게 되면 한 2kg에서 3kg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은 애들을 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큰 어종을 파는 게 단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월동 시험 기간 평균 수온은 통영이 10.6도였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잘 크는 어종하고 이 어종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을 양식을 하게 되면은 사료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에 아마 줄어들 거고. 대왕 북바리는 횟감이나 낚시터용으로 아직까지 이용이 제한적이지만
보급 확대로 공급이 안정되면 다양한 식품 개발과 수출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대기의 건조함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 지역들은 실효습도가 35에서 45% 내외로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렇게 건조할수록 화재 사고가 나기 쉬우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서부 내륙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 밤이 되면은 비는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면서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8도, 함안은 4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19도, 양산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의 현재 기온 6도, 산청도 6도, 거창은 3도 내외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 21도, 합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남에서도 그 준비가 한창인데요. 부정석 기자가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 카페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자신이 짠 시간표대로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이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등 9개 공통 과목을 함께 듣고 2학년부터 28개 과목 중 최대 8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졸업 기준도 수업 일수가 아닌 3년 동안 필요 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라던가 의욕은 좀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교실 명패 대신 교과목 강의실로 대체됐습니다. 대형 강의도 가능해지고 이제 중 강의실에서 소그룹 토의도 가능해지고 해서 더 다양하게 수업할 수 있게 돼서 경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고등학교 147개 교 중 76개 교로 시범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5개 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전 일반고의 학점제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완성하여 수업 선택권을 늘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교원 수급과 대입제도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7명이 금품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팀 회비를 걷고 그중에 일부를 이 지도자들에게 건네는 관행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축구부는 지난 2019년 코치 2명이 금품 수수 혐의로 해임된 이후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볼링부도 올해 초 코치가 달마다 100만 원의 레슨비를 받다가 해임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금품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울산 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모두 7명. 불법 찬조금 규모는 1억 2천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이 매달 일정 금액 회비를 내고 그중 일부가 지도자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들은 그러나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에서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제가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의뢰를 해서 그래 지급됐던 건데. 하지만 이 같은 촌지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 돈을 건넨 학부모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운영을 해왔던 이제 학교 스포츠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과거의 관행처럼 해오던 걸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갑작스런 지도자 공백으로 선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법과 원칙, 양심을 거스른 불법 찬조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선수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 과학계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방사능분석실. 우리나라 해역 32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1년이었던 바닷물 방사능 측정 주기를 2주로 앞당겼습니다. 바닷물은 물론 해양 생물과 해저 퇴적물을 분석해 우리 해역에서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5년 정도의 이제 농도 범위에서 5배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았던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닷물 감시의 핵심은 일본의 오염수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찾는 것. 스트론튬 검출은 3주 넘게 걸릴 정도로 분석이 까다로운데 국내 연구진은 이를 이틀 만에 확인하는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두 핵종의 반감기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약 2주가 지나면 이트륨 90은 스트론튬 90과 동일한 방사능 농도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감시 체계를 더 촘촘히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트론튬 90 신속 분석법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방법 등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추적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군북면 사업예정지에서 열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영시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드론 협의체 발족식은 오늘 오전 10시 창원 그랜드머큐 엠베서더 호텔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업무 협약은 오늘 오전 10시 창녕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은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3.15 특별법은 이번 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61년 만에 3.15 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미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김경수 도지사, 송기인 신부 등을 방문했고 창원을 찾아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30년 전통의 경남은행 101장 사생실기대회가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려 경남과 울산에서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30회째를 맞은 경남은행 100일장 사생 실기대회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행복 찾기와 우리들의 봄 이야기로 정해졌고 참가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회복 치료를 받아온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가 어제 퓨처스리그 지명타자로 출전해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마산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박민우는 3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첫 타석 중전 안타, 3회는 내야 안타를 쳐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박민우의 몸 상태를 지켜보며 1군 경기 1번 타자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변에 3억 3,400만 원 들여 만든 대산 파크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통해 코스를 설계한 대산 파크골프장은 하천 점용 허가를 거쳐 약 10,000제곱미터 면적의 9개 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의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 관리 수면 기간을 오는 2024년 4월 23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 바다목장에선 기존 면허업과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됩니다. 통영 바다목장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0헥타르 해역에 인공어초 4,000여 개를 투입해 수산생물의 서식장과 산란장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조 4,882억 원으로 전월보다 2,378억 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3억 원 줄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다음 달 김해공항에서도 국제선 관광 비행을 진행합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다음 달 1일과 15일, 29일 김해항공 출발 국제관광비행 3편씩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대한해협 상공을 선회한 뒤 돌아오는 여정이며 탑승객은 1인당 면세 한도 600달러, 구매 한도 5,000달러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체험공제 가입 노동자도 휴가비 20만 원을 부담하면 2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관광공사와 내일체험공제 가입기업 노동자 휴가 지원 협약을 맺어 노동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과 관광공사가 10만 원씩을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에 쓸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우체국 쇼핑몰 김해 브랜드관에 입점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김해 브랜드관에는 현재 5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입점한 업체는 제품 상세 페이지 무료 제작과 제휴 쇼핑몰 온라인 연계 판촉, 각종 기획전 행사에서 할인 쿠폰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21,716헥타르로 작년보다 14.4%가 줄어 감소폭은 2015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가격이 올랐던 양파는 올해 재배 면적이 18,01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2.8%가 늘어 증가폭은 201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7,900여 곳에 대해 부서 책임제를 시행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점검 지역과 방역 대상 시설을 부서별로 지정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음향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